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제는 거짓말 논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아들 군 휴가 측기육을 두고 뇌압과 청탁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치의 수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 이제부터 불갑되고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하겠습니까?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에 본인은 보좌관에게 시킨 적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잖아요. 지원장에게 번호를 넘겨준 추미애 장관. 그래서 특히 오늘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이 거짓말 논란이 좀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인을 보는 시각 자체가 또 부정적인 것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씩 우려가 듭니다.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지난 1일과 14일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좌관한테 왜 시켰느냐. 보좌관이 그런 거 시킬 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결정문을 보면서 물론 뭐 전체로는 제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합니다만은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눴던 걸 검찰이 그대로 공개한 바 있어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원래 검찰이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수사의 증거를 공개하는 게 참 이례적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유독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가 2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휴가가 한 번 있었고요. 3차례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 휴가가 끝나가 될 쯤 되면 그 보좌관과 문자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히 아들의 어떤 장교의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든지 그걸 또 보좌관이 보고하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다 어떤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 간의 지시와 어떤 면에서 보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저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더군다나 또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참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도자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내용 한 번 더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님. 이 보좌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번호를 넘겨준 거고 그 이후에도 보좌관의 답을 통해서 뭐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주세요라는 답변까지 한 건데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아들을 통해서 번호를 보좌관에 넘겼고 보좌관은 전화를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연장이 된 거잖아요. 사실관계만 보면. 그렇죠. 이거를 근데 검찰은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능동적으로 전달했다는 거는 어디에 문의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보좌관이 저런 전화번호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런 연락을 바로 취했겠습니까? 그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저 문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추가 연락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방부가 했던 해명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제 예전에 하태경 의원 질의했을 때 해당 지휘관 중에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저런 걸 안 하지만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다고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근데 이건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는 배려가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혜다라는 주장 자체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저 문자를 가지고 저 카톡을 가지고 민주당 패널과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주어가 그러니까 결국 통화한 주어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라고 이제 민주당 일부 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더 웃깁니다. 보좌관이 아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다시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건 일상적인 보좌관과 어쨌든 그 정치인과의 관계도 아니고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소통 경로는 더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실제로 보좌관이 모든 일을 담임해가지고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전화하고 사실 이런 청탁을 했다는 것이 거의 명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말씀은 검찰이 증거 확보는 다 잘 해놓고 결과만 좀
그 추미애 장관 시각에서 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 이걸 공개하게 된 것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이제 발표 직전에 오전에 열어가지고 예. 거기서 만장일치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결론에 대해 가지고 사실 진술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도 있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황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결과에 심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한 증거는 내자라는 것인데 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럼 수사와 그 기소, 불기소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논의안과 더불어 가지고 특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추 장관은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보좌관이 보고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틀 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 발언에도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한 번 대답하고 만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 문제는 사실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1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사항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1일에도 없다고 했고 14일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1일과 14일 사이에 무려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해당 사건의 가장 쟁점 중 하나였다면 1일에 일단 없다고 기억이 안 나서 말했더라도 14일에 대정부 질의에서 다시금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하기까지 2주 동안 그걸 왜 확인을 안 해봤을까요? 예. 이 확인 부분은 보좌관에게 직접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중간에 추미애 장관이 핸드폰을 바꿨더라도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는 특성상 같은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다 복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보좌관과 나눴던 카톡 대화를 추미애 장관이 다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절대로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대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부분이고요. 저 보좌관 4급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국회 비서가운데는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4급 보좌관에는 보통 1년에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연봉을 지급합니다. 정책 보좌하고 정무 보좌라고 그 연봉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장관 아들, 그러니까 모시는 의원 아들의 군대 휴가 대신 처리하라고 4급이라는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오늘도 고생하는 수많은 보좌관들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이 문자. 근데 추미애 장관이 당시 보좌관과 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가 2017년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불과 3시간 전에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지만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합법과 불공정이 판쳤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한 만큼 결실을 맺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뭐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3시간 전에는 공정을 외치다가 불과 오후 4시에 보좌관에게 이런 전화번호를 건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보좌관이 하는 업무가 사적인 업무를 하라고 보좌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보좌관한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의 업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개인적 업무를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해요.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좌관이 개인의 어떤 본인의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이런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뭐 국회의원 누구를 떠나서 이거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좌관에게 임무를 줘야지 사적인 업무까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오늘 아침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부당한 압력을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그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거를 이제 아는 거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건 맞을 텐데 이런 건 사실관계가 조금 맥락이 좀 확인이 돼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김종민 최고위원은 보좌관 연락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외압은 아니라고 했고
오늘 이낙연 대표가 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취재진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적인이 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랬던가요? 라고 답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TV 같은 데서 개그 프로가 왜 폐지됐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워낙 현실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보좌관 형하고 친해서 형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것이지 추미애 장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여당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 거였죠? 지금 여기 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으로 전화번호까지 주지 않습니까? 보좌관 형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시킨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제 와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보좌관한테 적절하지 않지만 뭐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다 9명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친인척은 채용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은 보좌관한테 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시나요? 자, 그리고 여당 대표가 이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 좀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법무, 즉 법치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즉 다른 나라는요,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다른 어떤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정책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자, 법무치를 장관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검찰 소환 다르게. 근데 그거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당 대표가 그걸 보고 그랬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를 해야죠. 자, 추 장관 사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죠.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당 대표로서 더군다나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게 저는 합당한 처사 아닌가요? 근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랬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워딩, 정확한 말은 그랬던가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니까 뭐 항고,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하겠다는데,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야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사실 이게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게 예상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8개월 동안 수사 민기적 하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어떤 버전으로 올라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한 달 전부터 국민의힘에서 경고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또 제대로 파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결국 이거는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검찰의 지휘선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야당이 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분명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이 판단을 내리게 된 계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 측에다 많은 문의를 할 텐데, 이거 뭐 윤석열 총장 불러놓고 물어보면 뭐 알겠습니까?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특검 도입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 저희가 뭐 열린민주당에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공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야당들과 함께 한번 이런 특검 도입을 발의할 계획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볼 텐데요. 사실 9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면서 서울 동부지검 늑장 수사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서둘러 추 장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동부지검 무혐의 보고에 대검찰청에서는 보강 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가 호남과 추미애 이성윤 라인 전진 배치라는 중간 간부 인사까지 줄세우기 인사를 해서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새롭게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추가 명령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해당 사건 좀 보강 수사해라 라고 했는데 서울 동부지검이 이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대검에서 추가 보안 수사를 지시한 근거들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 되는데 구두 승인으로 휴가가 인정된다고 치면 그 뒤에 감당할 혼란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지금 벌써부터 국방부에
우리 아들도 휴가 연장되나요? 구두로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물어봐도 되나요? 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 혼란을 당연히 대검 입장에서는 먼저 우려를 했던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카투사 지원장교 대위인 김모 대위의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초기 진술은 더 윗선인 지휘관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후에 이 김모 대위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핸드폰 포렌식도 해서 검찰에 제출도 했고요. 이 지휘관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진술의 번복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김모 대위의 2차 진술이 맞는 것인지 초기 진술이 맞는 것인지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동부지검 수사팀은 초기의 진술만 믿고 추 장관 아들 측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완전히 닫아버린 거죠. 저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이 김 대위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이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평창 통역병 선발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2번, 3번 나눠서 발표할 일입니까? 굳이 그걸 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발표한다는 것은 앞서 이준석 위원 말한 것처럼 추석 전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수사 결과 빨리 내라는 압박에 못 이겨서 추석 전에 뭔가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정무적 고려가 됐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대검에서 할 수 있고 예. 짧게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대검의 검토팀은 대검 차장 부장 한 5명,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검 차부장들이 전부 다 윤 총장의 참모인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인사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검토팀에서 다시 검토하라 했는데 동부지검 차원에서 안 하겠다. 우리 이미 수사 더 할 필요 없다고 발표를 한 것은 향후에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거리를 남겨둔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 수사 논란거리 하나 더 있는 게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법조 취재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윤배양 의원 재판에 넘길 때 언론 보도자료에 이거 누가 수사검사를 총책임졌는지 이런 게 이름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사검사의 이름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검찰에 수사 발표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담당 검사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장 검사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해서 아니면 중간에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좀 합니다. 근데 이게 보도 준칙이 바뀌어서 지금은 기소 단계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담당 부장의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검사 이름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근데 검사장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 책임을 검사장이 다 떠안고 가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설마 아침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설마 오늘 발표를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원래 예정에도 없던 이 문자 메시지가 다 기자들한테 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주체가 없어요. 누가 보냈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수사 내용만 있는 것이죠. 수사 주체가 없다는 그렇죠. 이게 말씀이죠. 동부지검에서 온 건데 이게 지금 누가 했는지 아무 검사장 이름도 없고 그다음에 담당 부장 검사 이름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문건이 왜 왔지? 10쪽짜리 이 한글 파일로 온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수사 결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기자들이 궁금증이 있으니까 질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돌발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지금 앞에 불기소한다는 내용과 뒤에 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내용이 서로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일반인,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 정도면 이거 청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앞에 결론은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안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렇죠. 자체가 청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각은, 예. 결론을 하면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자기 말고 보좌관 시켜서 하면 청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판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역시. 결론이. 왜냐하면 보좌관 통해서 물어보는 거는 청탁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결론 내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걸 비춰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저는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이름 없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최진봉 교수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장혜철 평론가님도 잠시 이 의문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자대 배치 그리고 통역병 의혹은 왜 같이 발표를 안 했는지 지금 이거 검찰에서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건지 이것도 좀 그렇게 궁금합니다. 진행 중인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지금 휴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서 아마 기소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 자대 배치나 소유병 의혹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늘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 증거가 국민들이 볼 때 납득 가능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의문을 품거나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 결과를 내면 그거 자체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 정말 증거 중심으로 하고 증거가 있으면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기소 처분 그 자체보다 추 장관의 과거 국회 발언 거짓말 논란이 좀 더 커진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제 추 장관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